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이 2기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일할 내각과 여러 참모진들 인선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인선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인선된 인물들 중에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그렇고 또 이번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아주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부보좌관 겸 NSC 대테러 담당 선임 국장으로 임명된 세바스찬 코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틀이 중요해요.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NSC 산하예요. 국방부장이 산하인데 대테러 선임국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 정부 대테러 유관단체 전체 연방정부를 총괄지휘합니다. 대테러 선임국장은 그럼 뭐하냐? 금융제재부터 직접 타격, 직접 가서 제거하고 뭐 솔레마니 폭격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런 인물 총괄하고 또 테러리스트 세력을 집어넣고 테러리스트 세력을 빼고 뭐 테러 지정 세력 지정하고 이런 법률적 작업을 또 총괄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하는 테러리스트가 안에 누가 이른바 FTO, 포런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AQ, 시아파 민병대 등이 이제 세바스찬 골카 국장의 관할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거야.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친팔 친이란 인사가 등용돼서 무슨 형제당 계열 중동 내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중동 내 테러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을 알면은 이제 큰일 났구나. 쟤네들은 이스라엘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 성향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과거 인터뷰를 발췌한 걸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주로 이제 반유대 쪽 친팔레스타인들이 주장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여기 몇천 년 동안 있었다. 저 지금 트럼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세바스찬 코카 그분이군요. 헝가리 출신입니다. 대테러 전문가고 영국에 있다가 이제 트럼프 일기에 들어왔는데 팔레스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터뷰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지명은 로마 제국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봉기를 켜서 이제 디아스포라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회파시키면서 유대인을 이제 조롱한다는 의미로 그 지역을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거짓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팔레스타인이 진짜 종족인 줄 아나 봐. 성경에 나오면 그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계 역사를. 이거는 좀 감독님이나 좀 유대인을 좀 오래 스터디한 분들은 이게 상식인데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미국 언론에서 캔슬 당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게 팩트야라고 치고 들어가고 유대계 역사에도 정통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인구 70%가 10월 7일 살인, 강간, 도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테러 정치 문제가 아닌 문명국가 생존 존망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혁선보다는 강력한 무력 행사를 암시했어요. 그래서 하마스 박멸 조치를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군수 지원 연기에도 통렬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상황도 알고 있고 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가자 전쟁의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회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가자 전쟁의 가장 큰 장애물은 IDF 고위 장성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 알지만 외국 사람이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니까 IDF 고위 장성들이 워싱턴의 안보 제도권에 퍼진 일종의 사상적 그 변종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정치로 문제로 치환하면서 평화롭게 해주면 애들이 테러에서 이탈할 것이야. 그래서 무력 행사하면 안 돼라는 오바마류의 이제 이런 세계관이 IDF 수뇌부한테도 오염이 됐다는 걸 딱 직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테러 진단을 할 때 무조건 그건 박멸이다. 무력 행사에서 왜 이건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 문명과 비문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폭력은 이슬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슬람 종말론 신정체제에 대한 본질을 꿰고 있는 대테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이렇게 강경파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트럼프 내각의 친이스라엘 강경 반테러 그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네타냐후가 가자지구랑 이런 잔챙이
어떤 하마스나 이런 대리 세력은 장기 과제로 넘기고 이제 이란만 내가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이런 인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고 보면은 2025년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그리고 또 전 세계 엄청난 변화가 몰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왜 지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지명됐어요. 그런데 낭만 흑역사가 존재합니다. 그 왜 낭만이냐면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강경파잖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유대계 극자 매체에서 고르카 보좌관이 반유대주의적인 네오나치와 연계성을 주장하는 39개의 거짓 선동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미국 조야에 퍼져가지고 이제 언론으로부터 캔슬 당해가지고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 문제의 그 극자 유대계 매체가 포워드라는 매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10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기준으로 10년 전이에요. 2006년에 그 헝가리 방송사 고카 보좌관이 인터뷰 영상을 왜곡 발췌해서 반유대 민병대 창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딱 딴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걸 미국 매체 삽시간에 전파해서 이제 이 사람 반유대주의, 나치주의라고 찍혀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2006년 당시에 이제 헝가리 공산 그 잔존 세력이 있어요. 2006년 엄청난 시위가 있었거든요. 반정부 정부 시위가. 근데 헝가리 공산당 그 잔존 세력이 헝가리 공영방송을 급습해가지고 완전 폭도 상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이 폭도들과 경찰이 대치해서 뭐 141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폭도들이 전시장에 있는 탱크를 꺼내다가 또 운영해서 거의 뭐 내전 직전까지 갔어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요 봉산 폭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헝가리 내 극우정당이 있습니다. 반유대 극우정당인데 요빅이라는 정당이 이제 우리도 자체 민병대를 조직해서 저 극좌 세력하고 대치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뜨거운 현안 이슈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르카 보좌관의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이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 전체 영상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헝가리가 불안한 내전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안보 치안을 위해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민병대 조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제를 했는데 그러나 극우정당인 요빅 정당이 민병대를 창설하는 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증폭함으로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극우정당, 이 반유대 정당은 민병대를 조직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워드라는 극좌 유대계 매체가 다 빼고 워딩 다 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빅 정당 민병대 창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미국의 조야에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외국 기고 칼럼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파 인사가 유대계 내부 극좌 우파 대결 구도에서 고르카 보좌관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게 좌파 선동 매체들이 극좌 유대계 매체들이 이런 걸 발산을 하니까 이걸 우파 매체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반박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은 이제 지구 두 바퀴 반을 돈 상황이고 이미 여론은 이제 싸늘해지고 그래서 17년 미국 내 여론은 고르카 이꼬르 반유대주의 중국치가 딱 박혀가지고 그때 낙마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초기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기랑 2기의 차이는 뭐냐? 한번 경험했으니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와도 신경 안 써요.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이런 극좌 유대인들이 친이스라엘적인 그 관료들을 그냥 제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이 사람인데 이번에는 라운드 2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현지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 보면은 오리지널 다음에 오리지널이 이제 성공하면은 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는 오리지널보다 못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영화계의 속설이에요. 예.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2는 아주 강력해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해. 신경 안 써요 이제는.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이제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칼럼 이런 영상을 이게 발췌해가지고 이게 거의 그 외국 조작이거든요. 이런 걸로 퍼뜨렸으니까 이런 게 다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너 해, 나 갈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들 위주로 내각을 딱 진용을 짠 거죠. 신경 안 쓴다는 거고 또 선거 결과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 국민들로부터 맨데이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힘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서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이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더 강력하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미국의 공화당의 차기 연방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존 슌이라는 의원이 11월 18일 날 이제 그 얘기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를 향해서 체포영장 내린 거 이거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ICC를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바로 3일 뒤에 11월 21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결국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을 향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버렸어요. 존 슌 의원이 얘기한 거 이게 결국은 ICC한테 이게 안 먹힌 겁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공작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ICC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협박이 안 먹힌 거죠. 공화당 상원의 경제 제안이 이제 안 먹힌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ICC 내부에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ICC 내부 체포영장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니까 칸 검사장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ICC 내부에는 체포영장 적부심 패널이 있나요? 전문가 패널이 있어요. 그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칸 검사장이 이제 체포영장 해도 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딱 전문가 패널한테 맡겼어요. 8인회 8명의 멤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클루니 마누라도 거기 있어요. 거기 영화 배우. 예. 또 인권 변호사라고 또 나대는 여자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착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 했더니 그 패널 적부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칸 검사장이 이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것이죠. 근데 전문 패널 위원회 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전쟁 범죄를 하는지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기아 상태로 몰았다. 그래서 기아를 하나의 전쟁 도구, 전술로 활용했다면서 충분히 반인도적 전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을 내야지.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첫째 팩트가 틀리죠.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1인당 3,000칼로리가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장 그 가자 주민한테 공급 안 되는 건 하마스와 그 또 잔당들이 이제 이걸 착취해가지고 물가가 담배가 막 3만 원, 10만 원씩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착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공급은 되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아, 가자지구에서? 예. 어허. 그러니까 뭐 전쟁 스트레스 상태라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힘이 없으면 뭐 이사 생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왜 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포워드 같이 극자 막 쓰레기 매체들은 그런 주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널 12명 그 법률 전문가들인데 아무리 국제기구가 그렇다 해도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가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대계 법률가가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조현영 기자님 말씀대로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패널들이 우리 국제기구 뭐 사무총장 보면 다 제3세계 부패한 관료도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ICC도 좀 이상한 뭐 DAI나 ESG 채용된 좀 실력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운동가 같은 변호사 흉내내는 애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적 유권 해석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범죄라는 거, 기아 상태로 보았다. 이 해석을 주도한 사람이 94세 유대계 원로 법률가예요. 유대계인데 이게 단순 미국 교포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을 이민 가서 뉴욕대 석좌 교수를 하고 있어요. 법대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티오도르 메론이라는 그 NYU 법대 석좌 교수인데
이 사람을 또 보니까 94년에 1930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이스라엘로 이제 알리아를 했죠. 그래서 뭐 다 좋은 대학을 다 다녔어. 예루살렘 법대를 거쳐서 하버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한 법학 전공자, 국제법 전공자고 국제법 전공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에 1971년에 입건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주 캐나다 이스라엘 대사까지 역임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냥 뭐 이상한 뭐 좌파 뭐 약간 극좌 세력 뭐 유대 그게 아니라 완전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2006년에 공개된 비밀문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론이 당시 이스라엘 외교장관 법률특보 재직 시에 외교부에 있을 때 1967년 전쟁 이후 확보한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 그 점령지 안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 건물 철거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법률 해석을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극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게 2006년에 공개된 문서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노동당, 리쿠당 집권 세력은 야, 그 말로 소리 하지 말고 거부했는데 이후에도 멜론 교수는 이제 옷 벗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반유대, 뭐 이스라엘 전범 이 BDS 논지를 이 사람이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내 팔레스타인 테러 그 거점들이 있잖아요. 이거 파괴하잖아요. 빌도저로 그 IDF가 들어가서 이거 파괴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반이스라엘 유권 해석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고 있어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 공화당 상원이 아무리 압박해도 이 자생적인 반유대주의가 이걸 성사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주적은 딥스테이트 극좌 유대인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겁니다.